요약집에서 145페이지에서 애정신고 나오는데 앞에서 확정신고에 대한 내용을 배웠으니까 확정신고에 대한 내용을 먼저 해드리고 난 다음에 애정신고 가드릴게요. 자, 확정신고에 대한 내용으로서 본다면은 이렇게 일과세기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요 사이 기간에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소득세의 성립 시기에 대한 내용은 연말로 배웠어요. 성립에 대한 내용은 뭘로? 연말로 나오죠. 연말로 갑니다. 연말이니까 답은요. 끝나는 때. 성립 물어본다면 끝나는 때에다가 답하시면 돼요. 또 중간 인합. 이 말이 있다 하더라도 소득세에 대한 내용이니까 연말로 연상하셔가지고 성립 시기를 물어봄으로써 끝나는 때에다가 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숫자가 나온다. 숫자가 나왔으면 그때는 12월 31일로 되죠. 하나 중간 인합이 있으면서 숫자가 나온다면 정확하게 중간이에요. 정확하게 중간이니까 6월 30일 됩니다. 그럼 여기에서 모든 세금은 성립되고 세금액을 정한다. 확정. 그리고 그 금액을 징수함으로써 납세의무는 소멸된다. 의무가 없어진다. 이런 내용으로서 되는 겁니다. 모든 세금은 전부 다가 성립, 확정, 소멸. 이 흐름을 따라갑니다. 그럼 여기에서 소득세에서 납세가 성립됐으면 여기에서 세금액을 정해야죠. 세금 정하는 게 뭘까요? 확정. 확정에 대한 내용 아까 말씀드릴 때에 두 방법 중에 하나는 신고, 하나는 결정에 대한 내용인데 이 신고와 결정에 구별되는 원인이 있어요. 하나 그 원인에 대한 내용 여러분 시험에서 나오지 않으니까 구별점만 기억하시면 돼요. 구별점은 보유 세금은 결정, 보유 외 세금은 신고 이러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 대한 내용으로서 여기는 소득세니까 보유 외로서 신고가죠.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신고함으로써 세금액이 정해진다. 라는 이유로서 이 신고 기간을 보고 확정 신고 기간 나옵니다. 이제 확정 신고 기간으로 물어본다면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로서 되는 건데 이제 국가 입장으로서는 확정 신고 때 신고받고 징수하면 됩니다. 그런데 돈이란 것은 빨리 받는 게 낫다는 얘기예요. 빨리 받는 게 나으니까 요 확정 신고 앞에다가 신고를 하나 더 둬요. 그 더 둔 신고가 애정 신고입니다. 이 애정 신고에 대한 내용으로서 의무를 주지 않았다면 그때는 꽃감 주는 겁니다. 하나 의무를 주었다면 그때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맴매합니다. 자, 여기 보세요. 확정 신고를 이행하지 않았다면요. 이거 의무잖아요. 그럼 뭐가 될까요? 맴매하는 겁니다. 이제 이 애정 신고에 대한 이유로서는 두 방법 중에 하나만 택하면 국가의 입장으로서는 확정 신고 앞에서 미리 신고받고 징수할 수 있는 거예요. 의무가 아니고 애정 신고를 이행했다면 고맙다에 대한으로서 꽃감 줄게. 이거 했겠죠. 그런데 의무적으로 둬가지고 애정 신고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그때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니까 맴매하겠다. 요 둘 중에 하나만 택하면 우리는 애정 신고 한다는 얘기예요. 자, 이게 대한 내용은 대통령마다 다릅니다. 예전으로 가보죠.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 때예요. 노무현 대통령은 성격은 더러웠으나 약간의 인간적이 있죠. 그래서 성격 더러우니까 위에서 떨어졌잖아요. 만약에 성격이 안 더러웠으면 천천히 걸어와서 내려오시면서 지금도 살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성격이 더러우니까 위에서 떨어졌죠. 성격 더러우고 인간적이었어요. 인간적이었으니까 이걸 택합니다. 애정신고 이행했다면 꽃감 주겠다라는 으로서 이걸 택하는 거죠. 꽃감 주겠다 하였으니까 애정신고 하였으면 애정신고 세액공제에 대한 내용으로서 10% 공제하겠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10%면 어때요? 꽤 큰 금액이죠. 양도소득세에서 1억 금액은 보통으로 나옵니다.
1억에다가 10%니까 1,000만 원이에요. 1,000만 원 공제한다 이렇게 했으니까 예정신고 어때요? 당연히 하고 납부하겠죠. 이런 내용으로서 되는 것이 바로 이행시에 대해서 꼭 감축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노무현 대통령은 그때 내려오시면서 이제 날개 타고 내려오셔가지고 돌아가시고 안 계시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대통령 옵니다. 다음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오죠. 이명박 대통령 눈 보세요. 눈 조그맣죠. 조그만해서 무섭잖아요. 무서우니까 요 내용은요. 택하지 않고 삭제합니다. 삭제하고 이제는 뭘 주냐? 의무를 줘요. 의무를 주고 애정신고 이행하지 않았다면 면매하겠다. 이렇게 한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면매 안 맞으려고 한다는 얘기예요. 의무를 이행한다는 얘기예요. 그 내용으로서 여기를 택합니다. 이제 이 내용은 없어졌어요. 없어졌고 애정신고 이행했다 하더라도 세액공제는요 없어요. 없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면매한다. 라는 예로서 세금 더 내라 가산세 가산 이런 내용으로 나옵니다. 이제 의무를 주어졌으니까 여기에 대한 내용도 성립 확정 따라간 겁니다. 자, 먼저 성립 갑시다. 성립에 대한 이로서 여기에 대한 내용의 소득세는 연말이죠. 예정신고는 앞에 있는 거예요. 앞에 있는 거니까 연말 앞으로 가면 돼요. 연말 앞에 있는 거니까 뭘 될까요? 달의 말일. 에 대한 연말 앞에 있는 거죠. 자, 11월 30일이 달의 말일이잖아요. 그래서 연말 앞에 대한 이로서 달의 말일로 갑니다. 이제 문제상에서 소득세 나오면서 예정신고라는 단어가 있으면서 물어본 게 성립을 물어본다면 그때에 대한 내용은 달의 말일로 하시면 돼요. 물론 요 앞에는 적어져 있어요. 과세 표준되는 세금의 달의 말일 아니면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은 적어진 내용들이 다 맞게 적어집니다. 다 맞게 적어지니까 거기다가 포인트를 잡지 마시면 돼요. 뭐 적어준다면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 나옵니다. 자, 이제 문제 푸는 요령이에요. 문제 푸는 요령으로서 소득세 나오면서 성립 물어보잖아요. 그때는 연말로서 끝나는 때에다가 답하시면 돼요. 중간 예납 나와도 연말로서 끝나는 때에다가 답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애정신고란 말이 있어요. 그때는 뭘로? 달의 말일, 앞에 있는 거니까 달의 말일로서 잡으시면 됩니다. 그 내용을 아시라고 거기에다가 또 요약집에서 여러분 교재에 없는 내용을 적어놨어요. 앞 페이지 보세요. 성립에 대한 내용이니까 앞 페이지죠. 물론 여기에 대한 내용도 곧 설명을 드리겠는데 다음에 설명을 드리겠는데 일단은 표 드릴게요. 5페이지 보세요. 먼저 4페이지. 4페이지 보시면 밑에 있는 숫자에 대한 내용이 4라고 적어지신 것을 보시면은 거기에서 소득세 칸이 있어요. 소득세 칸에서 소득세에서 성립은 연말로 되죠. 연말로서 끝나는 때 됩니다. 중간 예납도요. 연말로서 연상하게 되면 끝나는 때 나오겠죠. 숫자가 나온다면요. 그때에 대해서 일반적 경우는 12월 31일 중간 예납 나왔을 때 숫자는요. 6월 30일 됩니다. 그리고 애정신고란 말이 있으니까 그때 보면은 과세 표준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 나오죠. 여기서 과세 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요 내용은 여러분 시험에서 맞게 주어져요. 맞게 주어지니까 포인트 잡는 것은요. 달의 말일에다가 잡으세요. 그 내용을 아시라고 오른쪽 칸에다가 또 적어놨어요. 오른쪽 칸 보시면 문제 푸는 요령 해가지고 소득세의 성립을 물어본다면 끝나는 때로서 연말로 하시고 예정신고란 말이 있으면 그때는 달의 말일로 하시라고 오른쪽 칸에다가 적어놨죠. 아직도 못 찾는 모양인데요. 페이지 5페이지 보시면 왼쪽 칸도 있고
오른쪽 칸도 있어요. 오른쪽 칸에다가 적어놨어요. 그러니까 그 오른쪽 칸으로서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여기에서 이제 애정신고란 말이 있으니까 성립은요, 달의 말일로 되는 거죠. 달의 말일 되고, 그리고 애정신고 이제 기간 정해줘야죠. 애정신고 기간. 자, 애정신고 기간에 대한 내용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이 달의 말일로부터가 시작하죠.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내 애정신고한다 이렇게 나와져요. 여기에서 포인트 잡으세요. 포인트 잡는 것은 달의 말일로서 2개월 내, 이 내용으로서 포인트를 잡으시면 돼요. 자, 이게 대한 내용으로서 포인트를 못 잡았다면 여러분들은 또 다 틀리게 돼요. 예전에 나왔던 문제로서 애정신고 기간은 양도일이 속한 달로부터 2개월 내 그랬어요. 맞아, 틀려요? 틀렸어요. 달의 말일이에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내 이렇게 나와야 맞습니다. 구별할 수 있겠죠. 여러분 여러서 이거 꼭 구별하시면 돼요. 구별하시고, 그리고 여기에서 양도일, 이 양도일에 대한 내용이 양도시기입니다. 양도시기에 대한 이유로서는 앞에서 복수까지 했죠. 양도시기에 대한 이유로서는 소유권 개념으로 되어 있다고 했어요. 잔금을 주고 받아야 소유권 이전되고 취득된다 라는 이유로서 양도시기 취득시기의 원칙은요, 대금 청산일 되죠. 그럼 대금 청산일 날짜가 주어졌어요. 주어지면서 7월 5일로 주어졌다 합시다. 이랬을 때 애정신고 기간 물어본다면 거기에서 7월 5일이 속한 달의 말일이니까 7월 30일로부터 2개월 내로 했으니까 9월 30일, 이게 애정신고 기간 됩니다. 그러니까 달로부터 2개월 하면 틀리다는 얘기예요. 뭐야? 달의 말일, 이렇게 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 내용으로서 아시면 되는데, 여러분 시험에서 기간으로 물어본 것이 아니고요, 기한 물어봐요. 기한 물어보니까 기한이 어딜까요? 끝이죠. 요 끝에 대한 이유로서 물어보니까 여러분들은 이렇게 하시면 돼요. 제일 먼저 양도일을 정해놓고 그 달에다가 둘을 더하세요. 둘을 더하고 그 달의 말일 하시면 돼요. 그러면 충분하게 기한에 대한 내용도 구별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기한은요, 기한은 자 7월이죠. 거기다가 둘을 더하니까 9월 되죠. 그 달의 말이니까 돼요. 9월 30일 이렇게 되겠죠. 다시 또 해볼 때 대금 청산 날짜가 7월 5일이었고 등기 날짜가 5월 7일이었다. 이랬으면 그때 양도일은요, 대금 청산일 전에 등기했으면 이미 소유권은 등기함으로써 넘어갔죠. 이때에 대해서는 양도일에 대한 5월달 되겠죠. 5월에다가 둘을 더하세요. 둘을 더하니까 기한에 대한 이유로서는 7월 그 달의 말일 7월 31일 이렇게 되겠죠. 또 다시 대금 청산 날짜가 분명치 않다 이랬으면 그때에 대한 내용은 등기로 갑니다. 등기 날짜가 9월 11일이었다 이렇게 하였으면 거기에서 양도일의 달이 9월이죠. 그러면 기한은 둘을 더함으로써 11월, 거기다가 말이니까 11월 30일 이렇게 됩니다. 이런 일로서 기한까지 정해봤고요. 그리고 동일 과세 기간 내에서 2개 팔았어요. 그때 하나에 대해서는 양도 차손, 하나는 양도 차익 나왔어요. 그럼 2개를 어떻게 합니까? 합쳐야죠. 합쳐야 되니까 신고할까 안 할까요? 신고해야죠. 합쳐지는데 신고하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이제 알아야 될 게 밝혀졌어요. 양도 차손, 차이난 손실이 나오더라도 신고한다. 양도 차익이 없더라도 신고한다. 예정 신고한다 또는 확정 신고한답니다. 요 내용 꼭 기억하세요. 여기다요. 요 내용은요,
우리의 입장으로서 본다면은 우리는 상대편들은 전혀 고려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상대편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자기만 알아요. 남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요. 그럼 자기만 알게 되면 자기가 하나를 팔았다 했을 때 양도 차손 나왔어요. 그러면 이때요. 손실이니까 신고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건 자기의 입장. 다른 사람은요. 하나 판 게 아니라 2개, 3개 팔 수 있어요. 그 사람은 어떨까요? 신고합니다. 우리 입장으로 한 것이 아니고 이제 2개, 3개, 4개 팔 수 있는 사람의 입장으로서 법을 만들어냈으니까 여러분들은 아는 것으로서 양도 차익이 없더라도 신고한다. 양도 차손이 발생되더라도 신고한다. 이걸 기억하라는 얘기예요. 다른 사람은 3개 팔 수 있는 사람이 없을까요?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팔 것도 없지만 다른 사람들은 3개 팔 수 있고 4개 팔 수 있어요. 동일 과세 기간 내에서요. 그러면서 그때는 양도 차손 발생됐으면 여기에서 합쳐주니까 당연히 신고한다는 겁니다. 그 사람 입장으로 만들었으니까 신고한다는 것으로서 아세요. 신고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예정신고하였어요. 예정신고하였다. 하였으면 자 뒤에 남아있는 확정신고는요. 안 해도 돼요. 뒤에 남아있는 확정신고는 확정신고 아니할 수 있어요.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주는데 만약에 동일 과세 기간 내에서 예정신고를 2번 했어요. 그럼 어떨까요? 예정신고 2번 했잖아요. 2번 했으면 어때요? 합쳐야죠. 합쳐니까 끝에만 어떨까요? 확정신고 한다. 이런 내용으로서 나오게 됩니다. 그럼 포인트 아시겠죠? 포인트는 뭐였어요? 예정신고 2번 한다. 2번 했으면 합쳐야 되니까 뒤에서는 확정신고 한다. 이런 내용으로서 되는 겁니다. 되는 것이고. 그럼 이제 여기에 대한 내용으로서 요약집 보죠. 요약집 볼 때에 페이지에 대한 내용으로서 145페이지에서 기억에서 예정신고 기간에 대한 내용으로서는 달의 말로부터 2개월 내 되죠. 그리고 가로 내용 갑니다. 가로 내용 볼 때에 토지 거래 계약에 관한 허가 구역에 있는 토지를 양도할 때에 허가 받기 전에 대금 청산하였다. 허가 받기 전에 대금 청산하였으면 이 대금 청산 날짜는 유동적 무효라고 민법서 배우죠. 유동적 무효입니다. 그러면 어느 날짜가 소유권 된 날짜일까요? 허가일. 그래서 허가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내에 갑니다. 그리고 그 밑에서 니은 주식은 알 필요 없어요. 주식은 알 필요 없고 버리세요. 버리고 그리고 디귿 부담부 증여. 부담부 증여에 대한 내용은 양도소득세에 대한 내용과 증여세가 같이 있는 단어가 부담부 증여 그랬죠. 생각이 안 나신 모양인데 그러면 생각나게끔 해드릴게요. 자, 부담부 증여. 부담부 증여에 대한 내용은 끊어보면 안 되는다는데 세법에서만 끊어봐요. 끊어볼 때, 자, 부담부 증여 이렇게 끊어봤을 때 요 부자가 지어줄 부자입니다. 부담, 채무에 관한 부담을 지우고 물건으로 증여한다는 얘기예요. 자, 이 내용이 바로 부담부 증여에 대한 내용인데 양도에 대한 내용과 같이 비교해 볼 때 양도의 뜻은 대가 받고 사실상 소유권 이전된 걸 보고 양도 그래요. 이 내용은 학문적이에요. 학문적으로서 대가 받고 소유권 이전되는 것이 양도다. 이렇게 되는데 이 말을 여러분들이 쓰는 말로 표현해 볼 때 이 내용은 팔다예요. 팔다가 대가 받고 소유권 넣는 거죠. 팔다입니다. 팔다 생각하시면 딱 맞을 건데 이제 소유권 넘겨주고 돈 받다. 뭘까요? 팔다. 로서 매도. 문장에서 매도 이 말 나왔으면요.
그때는 양도로 하시면 될 것이고요. 그리고 또 다시 소유권 넘겨주고 돈 대신 물건 받다. 이게 뭘까요? 교환. 이 교환도 팔다예요. 교환에 대한 내용도 양도에 들어갑니다. 또 다시 소유권 넘겨주고 돈 대신 빚 갚았다. 이것도 뭘까요? 양도입니다. 팔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빚 갚았죠. 빚 갚은 이게 뭘로? 양도. 양도가죠. 그리고 이걸 제외한 나머지는 뭘로? 증여.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내용이 바로 부담부 증여입니다. 그럼 여기에 대한 이유로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한다면 이 토지에 대한 내용이 있었는데 이 토지에 대한 내용을 A라는 사람이 보유하다가 어느 시점에서 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받았다고 하였으면 은행은 이 토지 등기부 을구에다가 내가 받을 금액은 얼마다라고 적겠죠. 저당권 설정 등기합니다. 채권 금액에 대해서 5억이었으면 5억 이렇게 적겠죠. 자, 여기에 대한 내용은 A 입장으로서는 빚이에요. 그러면 채무 금액에 대한 내용이 5억인데 이 5억 금액을 갚지 않는 상태에서 이 토지의 시가가 15억 됐을 때에 B에게 증여합니다. 그럼 B는 어때요? 요 토지를 증여받죠. 증여받았어요. 증여받았을 때에 A의 입장으로서는 요 토지에 의해서 채무 어때요? 벗어났죠? 요 채무에 대한 내용을 B한테 안겼잖아요. 안겼으니까 뭐라 그래요? 부담부로 하죠. 소유권 이전되고 빚 갚았잖아요. 얼마를요? 5억을요. 이게 뭘로? 양도. 나머지에 대한 내용의 10억은요? 증여로 갑니다. 그래서 부담부 증여는 양도소득세와 증여세가 같이 공생하고 있는 단어가 부담부 증여예요. 여기에 대한 내용으로서 부담부에 대한 양도소득세, 나머지는요? 증여세.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 내용을 가지고 문제를 해봅시다. 문제를 해볼 때 문장을 쭉 가보니까 부담부 증여 이 말 나오고 뒤에가 채무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나왔다면 여기는 빚 갚았죠. 빚 갚았으니까 뭘로? 양도. 양도 됩니다. 또 다시 부담부 증여 이 말 나오면서 뒤에가 채무 외 나머지. 채무 외 나머지로 나왔어요. 그럼 그때는 뭘로? 증여. 증여로 갑니다. 이렇게 하죠. 이제 보니까 부담부 증여는 양도소득세와 증여세가 같이 있어요. 같이 있으면서 이때 애정신고에 대한 내용은 증여세를 따라가도록 합니다. 증여세를 따라가다 보니까 증여세로 가죠. 증여세는 증여한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내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3개월 내라는 거 아시면 되겠죠. 부담부 증여란 말이 없다면 그때는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내. 부담부 증여란 말이 있으면요. 그때는 3개월 내로 갑니다. 요 내용으로서 아는데 거기에서 니은 부담부 증여 옆에다가 적으세요. 밑에다가 적는 게 낫겠네요. 증여자가 신고. 납세의무자는 증여자란 얘기예요. 부담부 증여일 때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증여자. 자, 보게 되면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팔자죠. 파는 자가 납세의무자예요. 파는 자가 소유권 이전된 자입니다. 그럼 부담부 증여일 때 소유권 이전된 자가 수증자일까요? 증여자일까요? 숫자는 받을 숫자거든요. 받을 숫자니까 납세 누가 될까요? 증여자예요. 깐딱 잘못하다가 여러분들이 수증자로 할 수 있어요. 수증자 아니에요. 거기다가 적으세요. 좀 여러분 못 믿어요. 증여자가 하세요. 증여자가 신고하는 거죠. 그 다음에 2번에서 양도 차손이 있거나 양도 차익이 없더라도 신고한다. 이거 기억하셔야죠. 이거는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애정신고하였으면 확정신고 아니할 수 있다. 저 앞에서 하나만 팔았어요. 하나만 팔아서 애정신고했어요. 그러면 뒤에는 확정신고는 안 해도 되는 겁니다. 그런데 동일 과세기인데 2개 팔았어요. 그러면 몇 번 한 겁니까? 2번 한 거죠. 뒤에 합쳐야 되니까 확정신고 한다. 이런 내용으로서 적용되겠죠. 거기에서
예정신고 2회 이상 한 경우는 끝말에서는 확정신고 한다로 됩니다. 그리고 예정신고 이행했다 하더라도 세액공제는 없어요. 세액공제는 없고 이행하지 않을 때는 매매합니다. 가산세, 가산 이런 일로서 나오죠. 그리고 D페이지로 가져서 D페이지에서 분납. 분납이란 말은 분할 납부예요. 분할 납부니까 국가 입장으로서는 징수하는 거죠. 징수하는 거니까 당연히 예정신고일 때도 두는 것이고 확정신고일 때도 두는 겁니다. 하나 물납은요. 물납은 없어요. 물납은 없고요. 거기다가 적으세요. 물납은 없다. 여러분 시험 범위 내에서 물납이 인정되는 세금은 재산세만 인정입니다. 그래서 물납은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8가로에서 확정신고, 확정신고에 대한 내용의 기간은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로 되고요. 그리고 그 밑에서 밑줄 친 내용으로서 과세 표준이 없거나 결손금, 양도 차손, 손실이 있는 경우도요. 확정신고 한다. 이 말 아시겠죠? 확정신고 한다 이렇게 나와져요. 그리고 9가로에서 분납. 분납은 분할 납부. 양도소득세에서 분할 납부에 대한 내용은 1천만 원 초과이었을 때에 일부 금액에 대해서 2개월 내 분납됩니다. 여기서 조심하실 점, 일부 금액에 대해서 분납입니다. 전부 아니에요. 일부고요. 전부 아니다는 거. 그리고 일부 금액에 대한 내용으로서 기억에서 2천만 원 이하 이렇게 나왔으니까 1천만 원 초과할 때 분납이 가능함으로써 1천만 원 초과에서 2천만 원 이하인 경우를 말합니다. 이 내용은 1천만 원 초과된 금액으로서 분납된다. 이렇게 나오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예정신고 납부세액이 1,700만 원이었다고 하였으면 분납됩니다. 그때 예정신고 기한 내에서 1,000만 원 납부하고 1,000만 원 초과된 700만 원에 대해서는 2개월 내 분납된다. 이런 뜻이고요. 그리고 또 니은에서 납부세액이 2천만 원 초과됐다고 하였으면 50% 이하니까 앞에 숫자 포함돼요. 그러면 50%니까 2분지 1이겠죠. 2분지 1 금액으로서 분납됩니다. 예를 들어서 예정신고 납부세액이 4천만 원이었다고 한다면 예정신고 납부기간 내에 2분지 1은 2천만 원 납부하고 나머지 2분지 1 2천만 원에 대해서는 2개월 내 분할 납부한다. 이런 내용으로서 나와줍니다. 자, 여기에 대한 내용이 바로 예정신고에 대한 내용으로서 이제 문제로서 풀어보죠. 풀어볼 때 그 옆 페이지에서 2번 문제 풀어드릴게요. 2번 문제.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 옳은 것 돼 있죠. 신고 납부 옳은 것 1번. 토지 건물을 양도한 경우는 양도에 속한 분기의 말일로부터 2개월 내다. 맞아 틀려요? 틀렸죠. 분기가 아니라 달의 말일. 됐죠? 거기에서 1번 틀렸고요. 2번 갑시다. 양도 차익이 없거나 양도 차손이 발생한 경우 예정신고 의무가 없다. 틀렸죠? 있다로 가야죠. 그 다음에 3번에서 거주자가 건물을 신축하고 신축한 건물의 취득일로부터 3년 내에 3년이 아니라 5년 내. 이거 하나 틀렸고요. 해당 건물을 양도한 경우로서 환상가액을 취득가로 하는 경우 해당 건물의 양도 산출세액의 5% 금액을 결정세액에 더한다. 틀렸습니다. 5%는 맞았으나 환상가액에 더합니다. 환상가의 5%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그 내용으로서 3번 틀렸고요. 4번 갑시다. 예정신고 시 납부할 세액이 1,000만 원 초과하더라도 일부를 분납할 수 없다. 틀렸죠. 있다 가야죠. 그 다음에 5번에서 거기에 쭉 가니까 예정신고 2회 이상 이 말 나왔죠. 이 말 나왔으면 끝말 가세요.
그 말은요, 확정신고하여야 한다. 맞죠? 그 내용으로서 답은 5번 됩니다. 문제는 엄청나게 어려웠으나 거기서 답은 쉽게 내는 것이 작년 문제 유형이었습니다. 그 3번 갑시다. 3번에서 거주자의 양도소득 신고 납부 옳은 것은 1번에서 3월 21일에 주택 양도하고 잔금을 청산한 경우 6월 30일에 예정신고할 수 있다. 여기에 대한 내용 기한 물어본 거예요. 기한에 대한 내용이니까 볼 때 3월에다가 2를 더하죠. 그러면 5월. 그 달에 말일이니까 5월 31일까지 예정신고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는 6월 30일이니까 틀렸죠. 1번 틀렸고요. 그리고 확정신고 납부 시 납부할 세액이 1,600만 원인 경우 600만 원 분납할 수 있다. 맞죠? 여기에 답은 2번 됩니다. 3번 예정신고 납부 시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인 경우 분납할 수 없다. 틀렸죠? 있는 것이고요. 예정 양도 차손 발생한 경우 예정신고하지 아니한다. 틀렸죠? 5번 예정신고하지 않은 거주자가 과세 표현이 없는 경우 확정신고하지 아니한다. 과세 표현이 없다 하더라도 신고하는 겁니다. 5번 틀렸죠? 연으로서 갑니다. 이렇게 해서 양수업까지 마치고요. 전부 다 진도 마치면서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처음부터 갑니다. 처음부터 가는데 다음 시간부터는 요약집으로 하면서 진도 엄청 빠를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빠른다는 거 알고 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문제는 다 풀어집니다. 거기다요 걱정 마시고요. 문제 있으니까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